테슬라는 삼성과 함께한다. 일론 머스크의 폭탄 선언. 2025년 7월 15일 오후 3시 17분. 골드만삭스 32층. 모든 트레이더가 멈춰 선 순간. 170억 달러 역대 최대 계약. TSMC가 아닌 삼성. 머스크가 뭘 보고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월스트리트 전체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답을 모르고 있었죠. 트럼프는 머스크의 배신이라며 흥분했고, 워싱턴은 얼어붙었습니다. 관세 후 한국을 더 압박하려던 미국의 빨간불을 켠 테슬라의 선택. 왜 한국이어야만 했을까요? 미국은 왜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상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거 진짜야? 골드만삭스 32층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트레이더의 시선이 중앙 대형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테슬라 AI6 칩, 삼성한테 맡긴다. 일론 머스크. 단 한 줄의 트위터가 월스트리트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삼성전자 주가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5%, 6%, 7% 상승. 거래량은 평소의 10배로 폭증했습니다. 반대로 TSMC는 하락하고 있었어요. 3%, 4%, 5% 하락. 투자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게 역력했죠. TSMC가 아니라 삼성이라고. 170억 달러 계약? 이게 대체 무슨 의미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들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데이비드 김입니다. 골드만삭스 반도체 섹터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이민 온 한국계 미국인이죠. 부모님은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미국인보다 2배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완벽하려고 노력했죠. 특히 한국 관련 업무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요.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저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10년간 반도체 업계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깜짝 발표는 처음이었거든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한국 기업이 이렇게 주목받는 걸 보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로서는 냉정을 유지해야 했죠. 제 옆자리 동료 브래드가 급하게 돌아봤어요. 데이비드, 내가 삼성 커버하잖아.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삼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왔어요. 한국계라는 이유로 과대평가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분석했거든요. 또 한국 편든다고 하겠지라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삼성보다는 TSMC에 더 높은 점수를 줘왔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핸드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전화였어요. 김 애널리스트, 이 뉴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삼성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하나요? 하지만 저도 완전히 놀란 상태였어요. 왜 하필 삼성인지,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제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블룸버그 테슬라, 삼성과 반도체 파트너십 발표. CNBC 머스크, TSMC 대신 한국 기업 선택. 로이터 170억 달러 규모 장기 공급 계약. 저는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이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세계 최고가 될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막연한 소망 같았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죠. 부서장 마크 톰슨이 급하게 제자리로 왔습니다. 데이비드, 대박 사건이야. 클라이언트들이 난리 났어. 저도 지금 상황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내가 우리 팀에서 삼성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 마크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긴급 브리핑 준비해줘. 하지만 아직
한국어도 할 수 있고 한국 사정도 잘 아는 건 너뿐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한국계라는 게 때로는 장점이 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오전 종가 대비 7% 상승한 상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0조 원 늘어난 거였죠.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반면 TSMC는 5%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 동료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삼성이 TSMC보다 나은 점이 있어. 머스크가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저는 솔직히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일까? 누군가 추측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비즈니스 결정을 감정적으로 내리지 않아.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삼성이 숨겨진 어떤 기술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이 이렇게 주목받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겨라라고 하신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로서는 감정보다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했죠. 클라이언트 브리핑까지 4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아직 명확한 분석을 내놓을 수 없었어요.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해.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계로서의 궁금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애널리스트로서의 책임감이 더 컸어요. 월스트리트 전체가 혼란스러워하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정확한 분석을 제공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제 몫이었습니다. 트레이딩 플로어의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삼성 관련주 전부 급등. 한국 ETF 거래량 폭증. 아시아 시장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30년 전 한국에서 온 어린 소년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기업의 운명을 분석하고 있다니. 왜 삼성일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아빠, 엄마, 삼성이 테슬라와 170억 달러 계약을 맺었어요. 분명히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텐데.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죠. 냉정하게 사실을 파악해야 할 때였어요. 클라이언트 브리핑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표면적 분석만 가능해요. 진짜 이유를 파악하려면 더 깊이 조사해야겠어요. 고객들은 당연히 아쉬워했지만 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잘못된 분석으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맨해튼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추적해보겠다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부 반응, 삼성의 진짜 기술력, 계약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급하게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머스크 발표 이후 정부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독단적 결정에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계로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게 걱정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머스크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먼저 상무부에서 10년째 아시아 통상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동기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듀폰 서클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의 표정은 정말 피곤해 보였어요. 마이클, 솔직히 어떤 상황이야? 저는 바로 핵심을 물어봤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난리 났어.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압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거든. 어떤 압박? 관세 협상 이후에도 한국이 우리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 마이클이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제재와 기술 규제를 더 강화하려던 참이었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트럼프가 화났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머스크가 한국 기업을 띄워버린 거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네. 마치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관련 기술 이전 제한, 핵심 부품 수출 규제, 그리고 삼성 같은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 압박까지. 마이클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모든 게 최종 승인 단계에 있었어. 그런데 머스크가 갑자기 바로 그거야. 완전히 우리 전략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거지. 마이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트럼프는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 시민으로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서 혼란스럽지만 한국계로서는 우리나라가 압박받지 않게 돼서 다행이기도 했거든요. 정부에서 머스크한테 연락해봤어.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돼. 트위터로만 발표하고 완전히 잠수 탔거든. 마이클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우회한 건 정말 전례가 없어. 그럼 지금 백악관 분위기는 완전히 패닉 상태야. 어젯밤 긴급 회의만 5번 했어. 마이클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거든.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기업가의 결정이 두 나라의 관계를 바꿔놓다니.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머스크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 배신감이 엄청나. 머스크를 지지해왔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마이클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CIA 출신으로 현재 민간 컨설팅에서 일하는 스티브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간 아시아 지역 정보 분석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어요. K스트리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스티브는 예상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스티브, 이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야. 스티브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우리 정부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뜻이야? TSMC는 리스크고 삼성은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거야. 스티브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 대만 상황이 불안정하잖아. 중국의 군사적 압박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 스티브가 설명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텍사스에 공장이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낮지. 이 분석을 들으니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머스크가 단순히 기술만 본 게 아니라 종합적 리스크 관리를 한 거였죠. 그럼 정부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뜻이네. 정확해. 우리는 TSMC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었던 거야. 삼성의 어떤 점이 그를 끌어들였을까? 아마 기술력일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 스티브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야. 저는 스티브의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정부 내부에서는 볼 수 없는 객관적 시각이었거든요. 한국계로서는 정말 뿌듯한 분석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니. 그럼 이번 일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바뀔 수 있어? 바뀔 수밖에 없을 거야.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스티브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단순한 압박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어. 저녁에 마이클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어땠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웠어. 모든 기존 분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 마이클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TSMC 의존도 분석이 완전히 잘못됐어. 우리는 TSMC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봤는데. 마이클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삼성은 그냥 2등급 파트너 정도로 분류하고 있었거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릴 때 아버지께서 미국 사람들은 아직 우리나라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럼 머스크는 뭔가 다른 걸 알고 있었던 거네.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완전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거지. 마이클이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대한민국 압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야. 마이클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을 적이 아닌 파트너로 봐야 할 수도 있어. 워싱턴에서의 이틀간 조사를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압박을 더 강화하려던 참이었다는 것. 둘째, 머스크의 결정이 정부 전략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것. 셋째, 미국 정부가 삼성의 진짜 실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 뉴욕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이번 조사의 의미를 정리했어요. 머스크가 단순히 비즈니스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미국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본 거였죠. 한국계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받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찼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이 대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길래 머스크가 정부를 우회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 한국계 배경이 이런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삼성 관계자들과 컨택해서 진실을 파헤쳐보고 싶었거든요. 맨해튼이 가까워질 때쯤 저는 이미 다음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숨겨진 기술력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 열쇠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가 태어난 나라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워싱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골드만삭스 사무실에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 동료 켄지 타나카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거든요. 켄지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저처럼 어릴 때 이민 온 3세였어요. 평소에는 정말 차분하고 예의 바른 성격인데 그날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켄지, 무슨 일이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데이비드, 나 정말 화가 나. 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켄지의 모니터에는 일본 관련 뉴스들이 가득했어요. 일본 5,500억 달러 미국 투자 약속. 소니 반도체 부문 매출 35% 급감. 도시바 메모리 사업 완전 매각. 저는 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계인 제가 한국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켄지도 일본 상황이 가슴 아팠을 거거든요. 이게 다 무슨 의미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굴복한 거야. 켄지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니까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무릎 꿇었어. 저는 켄지 옆에 앉으며 자료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거든요.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조건들을 보니 완전히 일방적이었어요. 모든 리스크는 일본이 떠안고 수익은 대부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였거든요. 이걸 협상이라고 할 수 있어? 켄지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항복 문서잖아. 켄지의 목소리에서 정말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뿌리가 되는 나라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일본 언론의 반응도 참담했어요. 아사히 신문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 경제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요미우리 신문 미래 세대에게 무슨 면목으로. 할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켄지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켄지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됐어요. 만약 한국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도 똑같이 느꼈을 거거든요. 켄지,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 제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야? 미국이 한국에도 똑같은 압박을 했을 텐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켄지가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더라고요. 5,500억 달러 투자 같은 굴복적 제안 대신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든 거였어요. 한국은 투자 약속 대신 기술로 응답했네. 제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술로. 삼성의 2나노미터 공정,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로 협상 테이블에 나선 거야. 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하네.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구나. 한국 협상팀이 미국에게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자존심 있는 협상이구나 싶었거든요. 한국의 협상 결과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관세율 15% 인하, 350억 달러 투자와 1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하지만 이건 양방향 이익 구조였거든요. 일본과 완전히 대조적이야. 켄지가 두 협정서를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일본 협정서 요구사항 준수, 구조 개선, 일방적 투자. 한국 협정서 상호 이익, 기술 파트너십, 장기 협력. 같은 언어인데도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구나. 켄지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굴복했는데 한국은 기술로 당당하게 맞선 거야. 저는 이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켄지, 이제 이해가 가. 제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굴복한 파트너가 아니라 당당한 파트너를 원했던 거야. 무슨 뜻이야? 일본처럼 미국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회사가 아니라 한국처럼 자체 기술력으로 대등하게 협상하는 파트너 말이야.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삼성을 선택한 거구나.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데이비드야, 우리 민족은 굽히지 않는 기계가 있단다.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야. 그때는 막연하게 들렸는데 지금 보니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켄지, 미국 정부는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를 거야. 그들은 아직도 일본 모델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을걸. 켄지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머스크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실무진들과 직접 접촉해봤을 거야. 그래서 차이점을 느꼈겠지. 켄지가 추측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우위만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성격 자체가 달랐던 거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이 새로운 관점으로 머스크의 결정을 분석해봤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설명됐거든요. 머스크는 단순히 공급업체를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파트너십을 선택한 거였어요. 굴복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혁신하는 파트너를 말이죠. 켄지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일본과 한국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극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 매출 감소, 구조 조정, 시장 점유율 하락. 한국 기업들 기술 혁신, 글로벌 확장, 브랜드 가치 상승. 정말 대조적이네. 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결국 자존심과 기술력의 차이였던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해.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네. 켄지가 탄식하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계로서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계와 맞서고 있다니. 부모님께서 미국에 와서도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는 명확해. 저는 켄지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진짜 기술력을 파악해야 해. 맞아. 머스크가 뭔가 특별한 걸 봤을 거야. 켄지가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켄지의 분노를 통해 중요한 단서를 찾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거든요. 한국계로서는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게 자랑스럽지만 일본계 친구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었죠. 굴복하면 약해지고 당당하게 맞서면 강해지는 것. 머스크의 선택이 바로 그걸 증명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선택의 진짜 이유를 찾아낼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 분석에 착수했어요.
일본과의 차이점을 발견한 후 더욱 궁금해졌거든요. 제가 먼저 연락한 곳은 상무부였어요. 마이크를 통해 삼성 관련 정보 분석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데이비드, 이거 기밀 자료인데 조심해서 봐. 마이클이 이메일로 보내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삼성 2나노미터 공정 기술 평가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의 2나노미터 GAA 공정 수율이 80% 이상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반면 TSMC는 아직 70%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요. 20%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제가 반도체 기술팀 동료 레이첼에게 물어봤습니다. 엄청난 차이지.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 10% 향상은 혁신적 수준이야. 레이첼이 감탄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 기업이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어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정말 뛰어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더 놀라운 건 AI6 칩 관련 내용이었어요. 삼성이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용 AI6 칩을 이미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거였죠. 레이첼, 이 AI6 칩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이야. 이 칩 없이는 FSD가 불가능해. 레이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머스크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대안을 찾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점심시간에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전문가 친구 마크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마크, 삼성의 2나노미터 기술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TSMC보다 앞서 있어. 마크가 놀라운 답변을 했어요. 특히 GAA 구조에서는 삼성이 독보적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TSMC가 1위였던 거야? 마케팅과 고객 관계 때문이지. 기술적으로는 삼성이 더 앞서 있었어. 마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삼성의 우위가 알려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한국계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아쉽기도 했어요. 이런 뛰어난 기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니. 오후에 저는 백악관에 제출된 정부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마이클이 특별히 공유해준 문서였죠.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 공급을 막으면 타격받는 건 미국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이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분석했어요. 첫째, 삼성 공급 중단 시 테슬라 자율주행 개발이 완전히 중단됨. 둘째, 구글, 애플, 엔비디아까지 연쇄 타격 예상. 셋째, 미국 AI 산업 전체가 마비될 위험성. 이제 정말 상황이 명확해졌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현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 삼성 본사에 직접 연락을 시도했어요. 한국어가 가능한 제가 직접 컨택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삼성 IR팀 김 과장과 통화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김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한국분이신가요? 김 과장이 반가워하며 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 이민 갔지만 한국인입니다. 테슬라 계약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테슬라 계약은 정말 의미가 큰 일이에요. 김 과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65억 달러 8년 장기 계약이거든요. 165억 달러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점 공급 계약이에요. AI6 칩은 테슬라만을 위한 특별한 제품이죠. 이 정보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 독점 파트너십이었던 거죠. 연간 생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월 120만 개, 연간 1440만 개 생산 예정입니다. 김 과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줬어요. 저는 재빨리 계산해봤어요. 연간 1440만 개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차량 600만 대 분량이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는 차세대 AI7 칩 공동 개발도 시작해요. 김 과장이 더 놀라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동 개발이요? 네, 테슬라와 함께 로보택시용 특수칩도 만들 예정이에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글로벌 기업과 동등한 파트너가 되다니. 앞으로 추가 투자 계획도 있나요?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에요. 총 215억 달러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215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이제 머스크의 선택이 완전히 이해됐거든요. 삼성은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였어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빠, 엄마, 삼성이 테슬라와 정말 큰 계약을 맺었어요. 165억 달러래요. 정말이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데이비드야, 내가 한국 기업 분석하는 일하니까 정말 뿌듯하다.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순간을 맞을 수 있다니. 어릴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한국 시대가 온 것 같아. 저는 창밖 맨해튼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의 숨겨진 기술력을 발견한 지금, 다음 단계가 더욱 기대됐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텍사스 테일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삼성이 주최하는 미디어 앤드 파트너데이 행사에 골드만삭스 대표로 초청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기회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삼성 테일러 팹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정말 설렜습니다. 한국계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땅에 세운 거대한 공장을 보러 간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삼성 팹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건물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165억 달러 계약의 핵심 현장이구나 싶었죠. 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 김 애널리스트님이시죠? 삼성 관계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드렸어요. 한국말 하시네요. 관계자분이 더욱 반가워하셨어요.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테슬라 핵심 임원진들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드류 바글리노 수석부사장, 피터 바논 공급망 담당 임원까지. 정말 핵심 인물들이 다 왔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삼성 DS 부문 최시영 사장의 환영사가 시작됐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테슬라 전용 AI6 칩 생산의 글로벌 허브입니다. 전용 생산이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정말 독점 계약이 맞았던 거죠. 첫 번째 견학 코스는 AI6 전담 클린룸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곳은 100% 테슬라 AI6 칩만을 위한 전용 라인입니다. 다른 어떤 제품도 생산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규모네요. 바글리노 부사장이 감탄했습니다. 월 생산 능력이 120만 개, 연간 1440만 개입니다. 엔지니어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어요. 저는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투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였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뭉클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자부심이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최시영 사장이 직접 나서서 계약 세부 사항을 공개했거든요. 165억 달러, 8년 장기 계약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독점 공급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독점이라는 건 다른 업체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제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맞습니다. AI6 칩은 테슬라만을 위한 특별한 제품입니다. 최시영 사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수준의 신뢰를 받는다니. 테일러 시장도 참석해서 지역 경제 효과를 발표했어요. 삼성 투자로 직접 일자리 3,000개, 간접 고용 2만 5천 개가 창출됐습니다. 연간 지역 경제 기여도는 80억 달러 규모예요. 삼성 덕분에 우리 도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시장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미래 계획들이 공개됐어요. 2026년부터 차세대 AI7 칩 공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삼성 연구진이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전용 칩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에요. 로보택시용까지요? 바글리노 부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추가 50억 달러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최시영 사장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총 215억 달러 규모의 장기 파트너십이 될 거예요. 215억 달러. 한국 돈으로 2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견학 마지막에는 양사 공동기술개발센터 설립 발표도 있었어요. 2025년 하반기 오스틴에 오픈 예정입니다. 삼성과 테슬라 엔지니어 500명이 함께 근무할 거예요. 테슬라 측도 화답했습니다. 진정한 공동혁신의 시작이에요.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만들어가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벅찼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이렇게 동등한 파트너가 되다니. 행사장에 모인 언론인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독점 계약은 업계 최초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로이터 기자도 흥분했어요. 165억 달러 독점 공급, 추가 50억 달러 투자까지. 삼성이 정말 대단한 계약을 따낸 거네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테슬라 바글리노 부사장과 개별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왜 삼성을 독점 파트너로 선택하셨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신뢰성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8년 장기 계약도 그 신뢰의 증거죠.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삼성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삼성은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 파트너예요. 그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죠.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165억 달러 독점 공급 계약, 연간 1,440만 개 AI6 칩 전용 생산, 215억 달러 장기 파트너십 계획, 3,000개 직접 일자리, 1만 5천 개 간접 고용 효과. 이 모든 수치들이 한국 기술력의 진정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감동적인 건 테슬라가 삼성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이 그 증거였거든요. AI7 칩 공동 개발, 로보택시용 특수칩까지. 정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비행기가 워싱턴 상공을 지날 때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 정부가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한국이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맨해튼이 가까워질 때쯤 저는 이미 다음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창밖으로 자유의 여신상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온통 한국으로 가 있었어요. 세계 최고 기업들이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부모님께서 용기 내어 이민 오신 덕분에 이런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텍사스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워싱턴의 분위기는 정말 복잡했어요. 삼성 테슬라 파트너십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정부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마이클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백악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마이클, 요즘 정부 내부 분위기가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복잡해.
완전히 두 파로 갈라져 있어. 마이클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갈라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국 압박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현실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부 갈등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머스크의 한 번의 결정이 미국 정부 전체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한국계로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보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오른 게 자랑스럽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을 계속 추진하려는 거야? 기술 규제 강화, 관세 추가 인상, 심지어 삼성에 대한 직접적 제재까지. 마이클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여전히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게 문제야. 이제 삼성 없이는 우리 AI 전략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거든. 마이클이 딜레마를 토로했습니다. 저는 최근 CIA에서 나온 충격적인 보고서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보고서 봤어? 봤어. 정말 충격적이었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공급 중단 시 연간 2천억 달러 손실 예상이라니. 2천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규모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야. 압박하자는 쪽과 협력하자는 쪽으로.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계로서 이런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다음 날 저는 펜타곤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지인을 만났어요. 국방부 기술정책 담당 사라였죠. 사라, 국방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우려스러워. 사라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기술을 외국 기업에 의존하게 됐거든. 하지만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두고 있잖아. 그래도 본사는 한국에 있어. 유사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지. 사라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안보 관점에서는 당연한 우려였거든요. 하지만 한국계로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니. 그럼 국방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제조 능력을 키우는 것.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사라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결국 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네. 그게 바로 딜레마야. 의존하기는 싫지만 대안이 없어. 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미국 정부의 딜레마가 명확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을 압박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마이클과 다시 통화했어요. 오늘 회의는 어땠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격렬했어. 거의 싸우는 수준이었어.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떤 쪽이 우세해? 현실파가 조금씩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아무래도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니까. 마이클이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 거야? 한국을 압박 대상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야. 마이클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이 대한민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계로서는 정말 뿌듯한 소식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제대로 인정받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거네. 그렇다고 봐야지. 이제 우리가 한국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야. 마이클이 현실을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네. 맞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우리 민족은 언젠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거야라고 하셨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이 한국에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마이클이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관세 추가 인하, 기술 규제 완화, 심지어 특별 협상 테이블 설치까지 검토하고 있어. 한국이 요청한 건 아니지.
그게 더 놀라운 점이야. 한국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삼성의 기술력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굴복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결국 기술이 진짜 힘이었던 거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빠, 엄마,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정말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냐? 우리 데이비드가 그런 일에 관여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내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다.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역사적 순간에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국이 압박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파트너가 된 시대 말이에요. 다음 주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월요일 아침, 제 책상에는 각국 언론 보도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골드만삭스 리서치팀에서 정리해준 글로벌 미디어 분석 자료였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글로벌 기술 패권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정말 인상적인 변화네. 제 옆자리 브래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계로서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라고 하셨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르몽드 한국은 이제 자체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삼성의 부상이 새로운 글로벌 기술 질서를 예고한다. 브래드, 이거 봐. 독일 언론도 마찬가지야. 저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기사를 보여줬어요. 한국을 기술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중동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알자지라 한국 기술 민족주의의 상징. 더 내셔널 석유가 아닌 기술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한 사례. 개발도상국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사례가 되고 있네. 브래드가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이런 희망을 주고 있다니.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월스트리트의 변화였어요. 제 핸드폰에 JP모건 애널리스트 보고서 알림이 떴거든요. 삼성 글로벌 기술계의 새로운 킹메이커. 보고서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의 기술적 우위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 마켓 브리핑에서 삼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브래드, 이제 정말 달라졌어.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한국 기업을 글로벌 경제의 핵심 지표로 보기 시작했어. 데이비드, 내가 한국계라서 더 뿌듯하겠어. 브래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30년 전 한국에서 온 어린 소년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기업의 성공을 분석하고 있다니.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CNN 국제부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케이트와 통화했어요. 케이트, 요즘 한국 관련 취재 요청이 많다면서? 데이비드, 정말 폭증하고 있어. 케이트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 기술로 외교적 위상을 바꾼 사례 말이야. 케이트가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질서를 바꿨는데 한국은 기술력으로 해냈잖아.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기술로 국제 질서를 바꾼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된 거였죠. 특히 50, 60대 이상 분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워. 케이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정말 감동받고 계시더라고. 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오후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동시에 삼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특히 의미심장했어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 한국에서 배우는 기술 주권의 중요성. 아사히 신문 우리가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다. 정말 대조적이네. 브레드가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말했어요. 중국 언론들도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인민일보 한국이 증명한 기술 독립의 힘. 글로벌 타임스 미중 갈등 속에서 제3의 길을 찾은 국가. 저는 이런 글로벌 반응들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가 명확했어요. 한국이 이제 글로벌 기술 질서의 핵심 축이 되었다는 것. 그날 저녁 저는 MIT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글로벌 기술 영향력 순위라는 보고서였는데 한국이 3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7위였는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삼성 하나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린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빠, 엄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데이비드가 그런 일에 관여하고 있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머니가 감동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벅찼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의 가디언이 한국식 기술 외교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거든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배워야 할 새로운 외교 모델. 더 타임스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외교 중견국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외교 모델을 제시한 거였거든요. 점심 미팅에서 한 고객이 저에게 말했어요. 김 애널리스트, 한국 관련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싶어요. 정말 인상적인 성과네요. 감사합니다. 한국계로서 정말 뿌듯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계라서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고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계라는 정체성이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됐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관련 투자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기술 주권 시대의 새로운 리더였죠. 리포트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를 넘어선다. 이는 기술로 국제 질서를 바꾼 역사적 사례이며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 될 것이다. 이 리포트를 발표하자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고객들의 문의도 폭증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성공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온통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고 하고 파트너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 바로 제가 태어난 그 나라 한국이었거든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마이클로부터 온 연락이었거든요. 데이비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 마이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부 내부에서 한국을 향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이 났어. 마이클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워싱턴으로 내려가서 마이클과 만났어요.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정확히 어떤 변화야? 한국을 압박 대상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재분류하기로 했어. 마이클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강경파들은 어떻게 됐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거든.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한국계로서는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하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돼? 관세 추가이나 기술 규제 완화, 심지어 특별 협상 테이블 설치까지. 마이클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간단해. 삼성 없이는 우리 AI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거야. 마이케이엘이 현실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데이비드야, 진짜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어떤 반응이야? 처음에는 화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경제 참모들이 계속 설득했거든. 다음 주에 저는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기술력이 바꾼 글로벌 질서였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째, 기술이 새로운 외교 수단이 되었다는 것. 둘째, 한국이 기술 주권 확립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것. 셋째, 미국의 일방적 압박 시대가 끝났다는 것. 넷째, 새로운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 이 보고서를 발표하자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김애널리스트, 정말 인상적인 분석이네요. 주요 펀드 매니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국 투자 비중을 대폭 늘려야겠어요. 한국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정말 크네요. 또 다른 고객이 감탄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몇 달간의 추적 조사가 결실을 맺은 것 같았거든요. 더 의미 있었던 건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였어요. 이제 고객들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할 경쟁자가 아닌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주 수요일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포괄적 기술 파트너십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마이클이 전화로 알려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주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어. 동등한 파트너십?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함께 하자는 거야.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이 이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맨해튼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것 같았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며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작은 반도체 칩 하나였어요. AI6 칩. 겉보기엔 정말 작은 칩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 질서를 바꿔놓은 거였죠.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AI6 칩 샘플을 들여다봤어요. 손톱보다도 작은 이 칩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세계와 협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만들어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이 원하는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데이비드야, 실력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정받는다. 정말 그 말씀이 맞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관련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기술 주권 시대의 새로운 리더 한국이었죠. 보고서 결론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를 넘어선다. 이는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민족의 승리이며 기술로 세계 질서를 바꾼 역사적 사례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정말 큰 반향이 있었어요.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학회에서도 발표 제안을 받았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저는 한국계 미국인 모임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만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데이비드 씨 덕분에 우리가 자랑스러워졌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또 다른 분이 감동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벅찼어요. 제가 한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빠, 엄마, 이제 정말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데이비드가 그런 일에 기여했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머니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가 따라오게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기술, 전략, 주권.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기술 주권의 시대. 한국이 그 선두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 말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니까요.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하지만 그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끝없는 혁신 의지와 기술 투자,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 만들어낸 결과였거든요. 전 세계가 인정하고 필요로 하고 배우려고 하는 나라. 칩 하나로 세계 질서를 바꾼 그 놀라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실력을 세계에 계속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마무리. 하나의 트위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170억 달러 계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 주권이었죠. 일본은 돈으로 굴복했지만 한국은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결과 압박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의존하게 됐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기술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따라오게 만드는 나라가 된 한국.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